아니, 손님이 왕이다라는 건 대체 언제적 마인드입니까? 손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식당 망해요. 그딴 환상을 완전히 깨부셔야 합니다. 진상 때문에 힘들어요. 손님이 점점 줄어요. 매출이 높아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도 손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사 옛날 같지 않아요. 손님에게 잘해주고 퍼준다고 잘 되는 시대는 진작에 끝났다고요. 이제는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뒤처져요. 손님이 아닌 사장님이 왕인 식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상이 없어지고요. 그래야 손님이 늘고요. 그래야 남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진짜 뭔 독재자인 왕처럼 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 말의 정확한 뜻은 손님에게 끌려다니는 식당이 아니라 사장님이 주체자가 되어 손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식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주체자가 되실 수 있는, 즉 사장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쉽다고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비전, 그런 거창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비전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것도 훌륭한 비전입니다. 문제는 사장님들이 자신의 비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손님 입맛에 맞추다가 트렌드에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식당인가? 이런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수동에 있는 어떤 카페 사장님도 좋은 온도로 만든 정직한 커피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달달한 라떼를 찾기 시작하자 메뉴를 바꿨고 SNS 홍보용 케이크도 추가했죠. 어떻게 됐죠? 손님이 왕이 되었습니다. SNS 홍보 비용으로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매출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곧 주변 카페들과 차별점이 없어졌고 매출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과감하게 결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으로 돌아가자. 디저트 메뉴를 줄이고 원두 종류를 늘렸습니다. 카페 한쪽에 로스팅 룸을 만들고 매주 커피 클래스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효과는 없었지만 6개월 후에 커피 덕후들의 성지가 되었고 경쟁력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커피 덕후들의 성지가 됐으니까 매출은 말할 것도 없게 되었죠. 우리 직원들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직원들은 왜 열심히 안 할까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에너지를 쏟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큰 그림의 일부라고 느낄 때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축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식당에 이런 리뷰가 자주 달립니다. 음식이 빨리 나오는데 직원들 서비스가 너무 기계 같아요. 그러면 보통 사장님들은 직원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라고 하거든요. 아니, 직원들은 어처구니가 없죠. 서빙 빨리 하라 해서 서빙 빨리 했더니 동시에 친절하게 하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렇게 손님 리뷰만 보고 감정적으로 직원 대하면서 결국 손님한테 끌려다니게 된 꼴이 되고 그와 동시에 직원들의 중심축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현명한 사장님들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손님 대응을 잘하는 식당들을 데려갑니다. 거의 오마카세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역지사지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함께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을 대응하는 능력 자체는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서빙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직원을 더 고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빙 로봇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장님이 어떤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중심축을 잡아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도 방향을 알게 되면서 자부심이 생기고 손님한테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 번 더 보면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차돌박이 집에 갔는데 손님이 사장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사장님, 비계가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사장님이 차돌박이는 원래 비계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손님이 뭔 소리냐고, 자기는 이런 차돌박이 처음 먹어본다고 살코기 많은 걸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장님이 또 다시 손질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질기냐, 미쳤나봐 진짜. 이해 쉽게 시켜드리려고 재미난 에피소드로 말씀드렸지만 절대 사장님의 전문성을 버리지 마세요. 사장님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떤 조리법이 맛있는지, 손님들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부족하다면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채우면 되고요.
문제는 이 전문성을 손님 의견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사장님의 전문성까지 버리면서 손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손님이 사장님 전문성에 맞추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맞추지 않는 손님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꼭 매장의 기준을 세우고 손님들이 그 기준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동네 장사든 번화가 장사든 똑같습니다. 이건 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22시 영업 마감이고 21시 30분에 주방 마감입니다. 근데 손님이 21시 30분에 소주 한 병을 더 시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음식을 주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주 한 병을 더 주시거든요. 그래 놓고 22시가 되면 손님 나가라고 눈치 주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21시 30분 라스트 오더면 주류도 주지 마시고 당당하게 22시에 나가라고 하세요. 손님이 금방 마시겠다고 해서 21시 30분에 소주 한 병 줘놓고 22시에 나가라고 눈치 주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게 바로 매장의 기준 없이 손님을 왕으로 만들었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장의 철학을 세우는 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매장 컨셉, 방향성, 메뉴 등 모든 컨설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철학을 심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을 잘하는 것이 많은 것을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메뉴를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게 하고 테이블도 적게 합니다. 전문성 있는 메뉴를 극대화시켜서 최소의 손님들에게만 제공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돈가스를 판매한다면 제가 말한 철학을 세우고 대구에서 돈가스가 가장 맛있는 집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철학과 목표가 없으면 이제는 장사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진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자주 말할 내용이라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앞으로 제가 계속 다룰 주제입니다. 권한 부여란 쉽게 말해 이런 상황에서는 너가 결정해도 좋아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말한 중심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을 부여하면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중심축을 잡고 자부심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부여하면 직원들은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손님 대응에 대한 중심축을 만들어 줬으니 그 뒤에는 음식이 10분 이상 늦어지면 음료수 서비스를 준다거나 5,000원 이하의 서비스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사라지고 책임감이 높아지면서 손님을 응대하는 질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단골층이 두터워지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권한을 주고 다시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 부여도 적절하게 잘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했던 6가지 부분들을 정리해서 손님들에게 당당하게 알리세요. 많은 사장님들이 손님이 불편해할까봐 가게의 규칙이나 방식을 말하기 꺼려합니다. 그러다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저희 가게는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당하게 알린다는 건 거만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손님에게 끌려다니는 식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이 주인공이고 왕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특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장님이 되세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마지막 실전 팁은 사장님이 특별한 사장님이 될 수 있는 진짜 꿀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